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EB5요. 미국 투자 이민이죠. 미국 대학생 자녀에게 영주권의 기회가 열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영상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요.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요.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가을인가요? 그때부터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신규 지원도 중단되고 기존의 어떤 검토 단계에 있었던 것도 홀드가 돼서 굉장히 좀 막막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지난 3월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간접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이제 다음 달 5월부터 재개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 중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느냐?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또 고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모셔오겠다, 영주권을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랬을 때 투자 금액에 있어서 변화가 80만 불로 높아졌다라는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간접 투자를 통한 이민 재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 과정이 홀드가 됐었는데 이제는 5월부터 다시 재개가 되었다는 거고요. 간접 투자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고용 창출이라던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직접 경제활동을 통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니 기존의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사업체에 투자함으로써 이 조건을 충족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상품이 다시 재개된다는 그런 뜻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영주권 신청과 신분 조정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 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변동사항들도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자세히 보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례를 들어서 보죠. 홍길동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50대 중반에 한국에 계신 분이죠. 투자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특히 관심 있는 이유는 본인의 어떤 영주권 취득과 그로부터 나오는 이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가 미국의 대학교에 유학생으로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을 통해 좀 스무드하게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취지였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홍철수요. 아들의 이름인데 홍철수가 추후에 대학교를 마치고 나서 취직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요. 당연히 이 아들 본인이 취업을 하는 거죠. 고용주가 비자를 지원해주는 이게 비이민 비자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일 수도 있고요. 영주권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고용주로부터의 비자 지원을 본인이 직접 받거나 아니면 부모가 홍길동 씨가요. 이제 영주권을 취득해서 부양가족으로서 이 영주권을 같이 발급받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했었겠죠. 그리고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안으로는 투자 이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방식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전에요. 부모가 투자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다라고 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이게 절차상으로 첫 번째 단계를 I-526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청원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부모가 투자 이민 방식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우리가 접수하고 나서 웨이팅 피리어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예요. 예전에는 1년 반, 2년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3년, 4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작년부터의 홀딩 피리어드를 감안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아들이요 21세가 넘게 되면 디펜던트 부양가족으로서 영주권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부모가 NIW 이거는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여러 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 이민의 일종입니다. 부모가 엔지니어라던가 개업 의사 등의 공학 내지는 의학 베이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 이런 연구 발표하고 관련 활동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게 조건이 된다 해도 웨이팅 피리어드가 있다 보니 21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들 수 있을 텐데 그럼으로 인해 아들 홍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요. 예전과는 달리 유학생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또 유학생이 유학 생활을 통해서 얻은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 그게 한국의 어떤 고용시장에서 갖는 매력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학부만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을 때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홍철수 본인이요 투자 이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홍철수 개인이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건 예전부터 가능했어요. 사실 말이 좀 잘못된 건데 무슨 얘기냐 이제는 투자 이민을 진행하면서요
웨이팅 피리어드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영주권을 신청하고요. 신분을 조정하는 게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말은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요. I-516이 통과되기까지 웨이팅 피리어드가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 내가 부모를 통해서 했을 때 21세가 넘는 그런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직접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는 내가 졸업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비자가 뜨니까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해 리스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 485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 과정을 말하는데 영주권 신청과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485를 진행할 때 워크 퍼밋,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리고 여행 허가서까지도 같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내가 유학생 신분의 F1 비자로서 신청하게 되면 바로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또 고용에 있어서도 제약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니까 실제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주권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런 혜택들을 다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말은요, 졸업 이후에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자녀, 그리고 정착을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선물이 되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홍철수가 졸업해서 아드님이 미국 고용시장에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예전에는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고용주만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약 없이 모든 고용주들에 대해서 내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만 봐도요, 저도 유학생 출신이었거든요. 이제 H1B를 받고, 물론 그 전에는 F1 비자로 유학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H1B로 취업 비자를 받고, 그 뒤에 또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지원을 받아서 그 과정을 다 거치는 동안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하나하나 거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항상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취업 이후에 불이익의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말도요, 고용이 된 다음에도요,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극소수이겠습니다만 내가 취업 비자로 엮여 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있어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약 조건이 없는 직원에 비해서. 그리고 또는 내가 이직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프리 마켓, 말하자면 고용 시장에 있어서 다른 경험을 더 쌓아보고 싶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비자의 트랜스퍼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거리, 골칫거리 내지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없어진다라는 면에서 유학 후에 자녀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용주의 입장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따져본다면 악덕 고용주라서가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이 고용주 입장에서 고민거리이거든요. 비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캔디데이트 자체의 어떤 고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고용주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 H1B 비자니까 취업 비자잖아요. 취업 비자에 있어서요, 비자를 발급하는데 보통 10월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졸업 이후에 그 기간, 물론 OPT라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서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요, 비이민 비자라는 것은 유한한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비자를 연장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그 비자를 영주권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게 쉽게 비자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였는데 이런 것들도 없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고용주가요, 아들 홍철수를 채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라는 변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요, 미국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비자 걱정 없는 어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 결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던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닌데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어느 정도는 경험을 쌓고 싶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요, 단순한 어떤 취업 고민 해결 이상으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은 이번에 개정된 EB-5 법에 있어서 특히 비자 신청과 신분 조정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물론 EB-5 투자 이민이라는 것 자체는요, 가장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이게 임시 영주권을 받고 최종적인 영주권을 받기까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 투자금 앞서 80만 불로 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투자금 회수를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검토하는 게 필수적일 텐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다음 시간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